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매니저 한 분 모셨습니다.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나오셨는데 짧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자산운용에서 채권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호 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국내 채권 운용을 주로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제 및 그런 분석 리서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해볼 얘기는 이제 채권 시장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많이 되면서 네. 금리라는 얘기가 좀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채권은 금리를 갖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라는 얘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관심 속에 커지다 보니까 채권 투자에도 좀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금리랑 이제 채권 투자랑 이 관련이 많다고 하셨는데 금리 추이하고 채권 투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런 거 좀 생각해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뭐 좀 쉽게 좀 풀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랑 채권의 가격은 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뭐 4%짜리 채권을 샀는데 3%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짜리 채권을 또 사고 싶으면은 못 사는 거죠. 3%가 되면은 그만큼 더 4%짜리 채권이 귀해졌기 때문에 비싸진 거고 그 금리 차이만큼의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은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채권 투자 이제 수익률 결정할 때 이제 이 기준금리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시장금리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금리 추이를 같이 따라갈 것 같은데요. 올해 일단 미국의 그 금리 추이 긴축 전망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어제자로 1월달 물가가 네,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긴축 속도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계속해서 25bp씩 금리 인상하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긴축 속도를 이어가게 되면 국내 채권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3.5에서 일단은 좀 스테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금리 인하라든가 좀 그런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미국을 좀 전망해 보면은 네. 금리 인하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할 거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확률이 예. 높진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뭐 우리도 한국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일단 지난번까지 해서 기준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급격히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2월 금통일 때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향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겠지만 뭐 1분기 수출도 안 좋았고 네. 물가 상승률이 이제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갈 게 보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하는데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동결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됐잖아요. 네. 이런 게 이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입출입이 그런 기준금리에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사실 이 정도 지금 한 1.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는 과거에 있었던 계기가 있고 이게 뭐 자금 유출입이 단순히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않지만 좀 더 이제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 인상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모니터링은 아마 한국은행 및 여러 기재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할 때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제 가격은 오르는 거다. 채권 가격 오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 금리는 떨어질지 올라갈지 사실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금리 예측하는 거랑 이제 투자랑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라는 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물가가 엄청 올라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추가로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좀 낮은 수준 한국은행 기준으로 1.7%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하 사이클로 아마 다음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는 좀 하락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채권
가격은 또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제 네.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 그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채권 보면 이제 국채도 있고 뭐 금융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많은 종류 중에 어떻게 좀 투자하는 채권을 좀 골라야 되나요? 일단 채권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지게 되는 리스크가 이제 금리 변동 리스크, 즉 네. 시장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한 리스크에는 모두가 비슷하게 똑같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채라든가 회사채 같이 약간 섹터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국채 대비해서 약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라는 개념이 붙고 네. 신용 스프레드라는 가상금리 개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은 금융채나 회사채 같은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국채보다는 금융채, 금융채보다는 회사채 쪽이 이렇게 조금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예. 네, 등급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기 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또 등급 차이는 또 어떤 게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주식은 이제 뭐 삼성전자다, 삼성화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있고 네.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들어가시는데 채권은 종목 발행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좀 한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신용평가 기관들이 네. 각 그 채권 발행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매겨줍니다. 트리플 A부터 뭐 C 등급까지도 있긴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개인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제 A- 이상 등급을 보통 저위험 채권이라고 보고 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은 더블 A- 이상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정도의 채권들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봐도 많이 아실 만한 채권이고 그런 거는 좀 더 고르기 수월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채권 투자할 때는 그런 등급도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네. 예. 최근에 그럼 인기를 끌고 있는 채권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우량주,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시장에는 우량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네. 채권에도 우량 채권이라고 불리는 게 있나요? 일단 채권은 성장성보다는 어느 채권이 나한테 이자 수익을 더 많이 주느냐가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저금리 시대 때 발행됐던 저쿠폰 채권, 그러니까 쿠폰 금리가 낮은 1%대 채권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 네. 이유가 지금은 금리가 시장 금리가 3, 4%가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만 원에 발행된 채권이 지금은 한 9,700원, 9,6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만기까지 가져가시게 되면은 다시 만 만 원을 원으로 받을 수 수렴합니다.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9,600원과 그 만 원 사이의 가격은 이게 세금이 안 나옵니다. 자본 차익 개념이라서요. 뭐 마치 주가가 올랐을 네네네, 때 예, 맞습니다. 세금 안 내는 것처럼. 네네. 예. 예. 근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4%, 1.5%에 대한 그 쿠폰에 대한 이자 소득세만 내게 되니까 15.4%를 거기서만 떼고 네. 실제로 내가 받는 3, 4% 정도의 그 자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인기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발행된 금리가 낮게 발행된 네네. 채권들 이게 쿠폰이 인기가 낮은 채권들. 네. 예. 그러니까 쿠폰이라고 하면은 뭐 금리랑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제 발행 당시에 기업들이 이거를 채권을 사가는 사람한테 주는 이자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4, 그건 딱 고정이 되고 변하지 않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MTS라든가 HTS 들어가서 이제 채권을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뭐 4%, 5%, 3% 왔다 네. 갔다 하는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하는 금리, 현재 가격. 그러니까 삼성전자 액면가는 500원이지만 지금 주가는 뭐 6만 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액면가의 개념으로 쿠폰이 붙어 있는 이제 쿠폰이 발행될 때 네. 고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0원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1% 쿠폰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은 10원을 네. 주는 그런 쪽지 같은 게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게 꼭 나오는 거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그 쿠폰하고는 상관없이 또 그 채권의 수익률을 또 평가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증권사에서 보는 MTS나 뭐 이런 데서 보이는 수익률이라는 건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네. 실제 내가 매수할 때는 그래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예금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금도 뭐 딱 뭐 1,000원짜리 1,000원 넣어놓으면은 1%다 그러면은 10원에 금리가 나오는 거고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쿠폰이다 뭐 그러면 똑같이 금리 나오는 거고 그럼 비슷한 것 같은데 예금하고 그럼 채권 투자랑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채권 투자가 좀 더 유연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금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4% 쿠폰을 받는다 하더라도 4%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네, 이자 소득세는 예. 그 금리에 대해서 다 내야 나오니까. 되죠. 예. 근데 채권은 그렇지 않고 또 중도의 환매라든가 그런 네. 거 있어서 예금은 중도 환매하게 되면 이자율이 굉장히 네, 맞아요. 낮게 나- 예. 중간에 이렇게 다시 해지하면 네. 낮은 금리만 줘요. 예. 네. 그리고
뭐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투자할 자산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4%가 높다고 해서 투자했지만 뭐 10% 20% 오를 수 있는 자산이 생겼을 때 중도 환매하고 갈 때는 채권 같이 좀 더 유동성이 있는 자산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수익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좀 유리한 게 있고 또 중도- 유동성 네네, 측면에서도 유리한 게 있다. 채권이 예금보다는. 네. 하지만 가격 변동 리스크는 있다. 음. 그게 이제 다 페이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자본 차익도 벌 수 있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 손실을 볼 수도 거꾸로 있는. 손해를 볼 수도 네네. 있겠죠.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차이점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반드시 딱 뭐 항상 유리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저도 그것만 투자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금, 채권 투자는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전략에 대해서 올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채권 투자 전략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바이 앤 홀드 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만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자를 딱 받는 거 이런 전략이 있고요. 또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가지고 만기 전에 뭐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 차이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전략이 좀 올해는 맞을 것 같은지 요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고민되는 게 이제 네. 투자 호라이즌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투자 기간이 어쩌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일단 예금 금리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 예금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바이앤홀드 전략이 올해는 괜찮은 부분이 확실히 있다. 왜냐하면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자산가들이라든가 일반 저희 투자자들을 세금 적게 내는 게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네.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1년이라든가 좀 저희는 1년을 좀 단기라고 보는데 그쪽 이내에서 매칭형 컨셉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예금 대신이라든가 조금 그런 식으로 바이앤홀드 전략 가져가시고 저쿠폰 채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 금리라는 건 변동성이 크고 우리나라가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라든가 전반적인 금리 패턴 자체가 약간 상승보다는 뭐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장기채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좀 더 트레이딩에서 자본 차익이 발생하면서 채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 뭐 손실도 있지만 채권 투자에서도 여러 가지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연말까지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듀레이션 어느 정도 감안한 채권 투자 또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채권을 투자할지 투자 기간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정상욱 KB자산운용 채권 매니저 모시고 채권 시장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채권 투자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욱 KB자산운용 채권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